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입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입에 그 어떤 신호가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입 안에 혹은 입술 주변에 어떤 증상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적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편안하게 얼른 쉬시라는 뜻이고요. 건강한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드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있죠.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통해서 건강한 정보 함께 하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요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서희원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요. 오늘도 건강해진 방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장성현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성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요. 가을하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 먹거리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저처럼 그 혀 안에 혓바늘이 돋기도 하고 뭔가 좀 음식을 먹을 때 까칠까칠한 느낌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턱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턱이 아파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주제 처음 듣고 턱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턱 관절하면 관절 부위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무릎 관절, 손목 관절 이런 데가 좀 아플 때 정형외과를 찾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형외과를 떠오르시거나 뭔가 찌릿한 기분이 있어서 신경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사실 이 턱 관절은 치과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선생님 모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절 하시면 이제 정형외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형외과에서 대다수의 관절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있는 관절인 턱 관절은 단순히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라는 것 외에 치아가 있는 교합이 관계된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 관절이 아프신 경우에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턱 관절을 위해서 구강내과라는 대학병원 과를 찾으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구강내과가 따로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턱 관절 했을 때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턱 관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턱 관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예.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면 말하기와 식사하기를 하는 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식사는 턱 관절을 움직여서 음식을 해서 벌려서 섭취를 하고 네. 그 후에 그걸 꼭꼭 씹어서 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고요. 또한 말하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근육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서효원 아나운서와 우리 박혜진 아나운서한테 가장 필요한 관절인 것 같은데 를 못하면 발음을 하기가 쉽지 어렵죠. 않아요. 네, 예. 입 벌리는 거는 네. 턱 관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턱 관절은 말할 때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턱 관절 장애라고 하나요? 턱 관절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턱 관절의 구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턱 관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만나는 공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턱뼈 중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 밑에 아래턱뼈에 과두라고 하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게 되면 마찰도 심하고 네. 염증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관절 원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관절 원판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관절 원판이 그냥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어떤 조직들, 인대라던가 원판 후 조직이라는 것들이 잡아주어서 턱 관절을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턱 관절이라는 뼈가 그냥 공중에 떠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 턱 관절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그 근육들이 크게 잡아서는 5가지
정도가 존재하고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근육은 우리 옆머리 옆쪽에 위치하는 측두근이라는 근육과 요 아래쪽에 존재하는 교근이라는 근육을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근육들이 관여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턱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턱관절 질환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예방법, 치료법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턱관절 질환 네. 혹은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뼈와 뼈가 만나는 구조인 턱 관절 부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주변을 둘러싼 근육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관절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와 또 근육 부위에 통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턱관절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턱관절염 어떤 질환인가요? 턱관절염이라는 거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고 그 사이에 원판이 있고 그 주변에 인대와 뒤를 잡아주는 관절 후 조직이 있는데요. 이 주변 조직 중에 관절 후 조직이나 아니면 인대 같은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되는 것을 턱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각한 경우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턱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할 때, 식사할 때 우리가 뭐 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턱관절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관절 내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고요.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염증들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냐면 보통의 경우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입니다. 외상은 자동차 사고나 뭐 갑작스러운 구타 등에 의해서 턱관절에 어마어마한 힘이 과해졌을 때 그로 인해서 턱관절 한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압력 증가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 기능이라고 해서 원래 해야 되는 기능과 다른 기능을 우리 근육들이나 턱관절이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갈이나 아니면 이악물기 같은 건데요. 이갈이는 왜 이상 기능이냐면 원래 우리 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갈이는 이를 측방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치아가 받지 말아야 될 힘들도 받고 근육은 계속 물린 상태에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력이 너무 증가해서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로 지속적인 힘을 받게 되면 이상 기능으로 인해서 근육이나 그런 부위의 압력 증가 그리고 피로도 증가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합도 될 수 있는데요. 교합은 치과 치료를 받고 갑작스레 복철물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금니 부위들을 한꺼번에 많이 상실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라면 교합이 변하면서 턱관절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목 어깨 통증이 지속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깨 통증이나 목 통증이 지속된 경우에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이로 인한 연관통으로 턱관절이 아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로 크게 나누어서 턱관절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습관들은 턱관절에 정말 안 좋습니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턱을 괴는 습관들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괴는 거요. 네. 예. 한쪽으로 괴면 그 한쪽 방향에 턱관절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 증가로 인해서 그 부위가 안 좋아지는데 보통 턱을 괴시면 잠깐 갰다가 또 잠깐 갰다가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괴고 있죠. 멍하니 괴고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한동안 괴고 있으시기 때문에 압력 증가로 인한 턱관절에 손상이 오게 되고요. 그게 습관인 사람들은 그게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그 부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죠. 턱을 이렇게 꾹 하고 눌러- 엎드리는 자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턱을 괴고 엎드리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북목 같은 경우도 살짝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이 만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혹시 스트레스도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통은 저희 몸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는
우리 몸이 어떤 위험 상태라고 느끼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막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축된 근육으로 인해서 우리 턱 근육이 꽉 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턱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턱관절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 질환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턱관절 증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턱관절 부위에 요 직접적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입을 벌릴 때마다 왜 딱딱 소리 나는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턱관절에서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이제 입을 벌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세요. 아파서. 네. 네. 입을 벌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턱관절은 크게 증상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혹시 사실 이 턱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은 사실 꽤 많거든요. 네. 그럼 이거 좀 안 좋은 사인으로 알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되 그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그건 소리의 양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아, 소리가 조금씩 다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탁 소리가 나시는데 한 번 나는 사람도 있고 네. 두 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의 양상에 따라서 아 이거는 치료를 바로 요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거는 좀 더 있다가 아니면 통증이 생기면 치료를 하셔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제 턱관절염이 생겨서 그 주변이 약간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여서 이건 소리가 난다면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탁이나 탁탁 소리가 입을 다물 때 혹은 벌릴 때 나신다고 하면 요거는 좀 지켜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동통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왜 통증도 없는데 턱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소리가 날까요? 소리가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아까 예. 턱관절의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과정은 크게 그냥 단순하게 아 하는 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이 관절 자체가 살짝 회전을 하는 정도로 끝나고요. 네. 2단계에서는 이 관절이 아래 턱뼈가 앞으로 쑥 나오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아시는 방법은 귓구멍 바로 앞에 살짝 대보시고 아 하시다 보면 그냥 가만히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고 더 벌리려고 하면 뭔가 뭉툭한 것이 앞으로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회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활주라고 하는 2단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입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 1단계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과정 중에는. 근데 2단계 활주라는 과정을 통할 때는 이 뼈가 관절 위에 얹혀져서 관절 원판 위에 얹혀져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동 과정 중에 관절 원판에 정확한 때에 탁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열리는데 그 관절 원판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원판에 올라가는 속도가 엉키게 되면 네. 탁 소리가 나면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올 때 탁 소리가 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한 번 발생하시는 분은 올라갈 때만 두 번 발생하시는 분은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두 번 발생을 하게 그런 됩니다. 차이였군요. 그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이 턱이 아니라 뭐 치아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요. 목이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치아가 아프신 분들 중에 특정 부위의 치아가 아프신 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보통 목과 어깨의 통증은 우리 몸으로 뇌로 들어갈 때 신호가 중간에서 한번 같이 올라가게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턱관절 부위의 신호와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과 어깨에서 아파서 올라간 통증이 내가 이게 턱에서 올라온 통증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통증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 중에서도 오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턱관절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지속적인 목이나 어깨 통증을 놔두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래 앞니를 아파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쪽 어금니들을 아파하시는 경우에는 치과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씹는 근육인 교근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기복근이라는 또 다른 근육을 의심해서 무슨 복근요? 아기복근입니다. 아기. 네. 예. 그래서 그 아기복근을 잘 단련하면 아기도 복근이 생긴다고 누가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예요? 그런 개그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개그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근육들이 이제 무리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 네. 그런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턱관절 질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자가진단법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은 크게 세 가지니까 이 턱관절 부위를 눌러봐서 내가 아픈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소리가 나는데 네. 통증이 있는지 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담을 때 혹시 어떤 안 좋은 느낌이라던가 불편감이 있으신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은 말 그대로 자가진단이고요. 네. 내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이걸로 나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턱관절 질환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턱관절 질환의 치료법은 이제 어떤 부위에 어떤 통증이냐가 이제 치료법을 달리하는 경우인데요. 관절 자체에 통증이 생긴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는 스플린트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스플린트는 아까 이제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압력이 증가해서 그 부위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스플린트를 장착해서 이제 평상시에 턱관절에 들어가는 통증 자체를 좀 줄이는 장치를 입안에 끼는 거죠.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아. 네,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부위에 자연적인 치유를 돕는 게 관절 부위 통증에 대한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하는 것이 이제 찜질 아니면 물리치료, 이제 뭐 전기자극 치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찜질은 온찜질. 온찜질이겠죠? 네. 예. 온찜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사지나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치료법들과 꼭 병행해서 모든 뭐 관절이 아프시던 아니면 근육이 아프시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물의 조절입니다. 아. 음식물의 조절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턱 관련 질환에서 무조건 턱 관련이라는 얘기니까 턱을 쓰잖아요. 그럼 턱을 쓰는 동안에는 이제 관절 내 압은 증가할 수 있고 근육은 계속 수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쓰면서 나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힘을 쓰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딱딱하고 질긴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을 피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보통 오징어, 뭐 땅콩 뭐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네. 껌도 있고요. 뭐 아. 고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중에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힘을 많이 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평상시에 이를 너무 악물고 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면서 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갈이 치료를 받더라도 이게 영구적으로 이갈이가 안 되냐? 사실 그런 치료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갈이 장치를 쓰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 이제 평상시에 자꾸 의식을 하시려고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이를 악물고 있지 않나? 그 상태를 자기 스스로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좀 하는 편인데 네. 내가 혹시 이를 악물고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해보시려고 자꾸 이게 꽉 물었는지 예. 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약간 문 것 같아. 그러면 N 발음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N이요? 네. 네. N 하면은 우리 이그들이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이 악물기를 피하고 내가 평상시에 이 자세가 좋겠구나 하는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 발음을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습관들, 뭐 턱을 갠다거나 뭐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다거나 그런 습관들을 좀 버리고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들. 네. 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막 꾸부정한 자세들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몸을 최대한 이완하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라도 정말 이게 잠깐의 통증이 있을 때 아까 온찜질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온찜질을 해주시거나 뭐 근육 부위를 조금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하면 당장의 어떤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나눈 거 말고도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가 해결해 줄 거죠? 네, 궁금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그 질문들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거북목 걱정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거북목도 혹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네. 거북목 자세를 취하려면 이렇게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턱 이제 목은 목을 앞으로 빼게 빠져, 되죠. 네, 목을 네. 빠져야 되는데 네. 이 상태는 뒤쪽 근육은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앞쪽 근육들은 다 수축이 되는 상태예요. 네. 뭐 거북목과 비슷하게 말린 어깨라고 해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저도 약간 말린 어깨거든요. 그 말린 어깨를 가지신 분들도 자꾸 뒤로 이렇게 펴져서 그렇죠. 이완을 해줘야지만 우리 근육들이 너무 수축되는 상태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거북목이나 말린 어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근육들이 자꾸 이완이 된 상태인데 이게 턱하고 관련이 있는 연관통이 생길 수 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턱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역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작가님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아, 상담 바로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 턱에서 소리가 자주 나시고요. 그리고 음식 씹을 때 광대뼈 부분이 좀 찌릿찌릿하시대요. 광대뼈가 아파요? 네,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 의심해 봐야 될까요?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저기서 지금 이거는 되게 들어보고 어렵네요. 네네. 왜냐면 이제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신다 하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니까 턱관절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광대다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많이 웃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웃을 때 광대에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광대가 아프셨던 게 아닌가. 아니, 우리 네, 작가님 좀 잘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될 것 웃으시더라고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일단은 입안 검사를 먼저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찌릿한 통증을 느끼시는 원인이 혹시 치아에 있지는 않나 먼저 검사를 한 후에 턱관절 부위나 아니면 주변 근육들의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것이 더 맞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찌릿한 통증은 약간 날카로운 통증이어서 오. 턱관절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런 통증과는 약간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섭더라도 치과를 방문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점들, 이 턱관절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Q&A 시간에 해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이 턱관절과 그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턱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네. 그런 통증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두셨을 텐데 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저는 턱 건강이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이번 방송 통해서 이게 엄청난 관리가 필요한 거라는 걸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잠깐 동안 저와 함께 턱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턱관절이란 부위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먹고 말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턱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차가운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면서 근육들이 놀래서 네. 또 턱관절이 아픈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따뜻하게 얼굴을 감싸주시고 다니시면 더 좋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싸주신다고 턱을 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말을 할 때,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턱인데요. 우리가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턱관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저희 방송이 유익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